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좀 밝아지네요.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서 뭐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형에 그래서 넥라인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내일 정도는 반등 시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냐. 그렇죠. 마침 지금 네. 차트가 나오는데 좀 보시면은 헤드앤숄더형이 될지 안 될지 요 부분에서 이렇게가 우리가 보통 나올 때 이걸 헤드앤숄더라고 하고요. 네. 여기 밑에 라인 있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연결하면은 이제 이걸 쭉 연장으로 긋는 걸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되면 추세 전환, 하락으로의 전환, 뭐 어쨌든 최소한 상승장이라는 그 부분이 깨졌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걸 잠깐 일시적인 어떤 하락으로 분해서 이걸 회복시킨다라면 이 빨간 라인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면 좀 다시 되살릴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요인들이 과연 있을지를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한들 이제 이게 만약에 약하면 어쨌든 1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즉 지난 달에도 60일 이동평균선인 이 자리를 깼을 때 다시 금방 들어올렸거든요. 하루 이틀 밑에도 놀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120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자리를 하루 이틀 정도는 깨고 있을 수 있지만 올려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올려칠 때 단순히 여기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라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좀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관점 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용어 사용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제처럼 좀 하락이 크다고 해서 좀 연속적으로 빠졌다고 해서 투매가 아니거든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투매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투매라고 하면 공포의 공포감이 심어져서 이 팔지 말아야 할 자리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 심리에 의해서 그냥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때문에 더 추가 하락이 나와서 또 다시 손절 라인을 건드려서 또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때문에 또 손절 라인을 건드려서 또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현상을 투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나왔을 때는 거의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그러나 현재 제가 보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보는 의견에서는 어제 약간의 투매가 나올 듯 했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라서 조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빨간색 라인 정도. 그러면 이제 지수로 보면 한 810포인트 정도 돼요. 810, 811 정도 코스닥. 그래서 그 정도 라인까지만 일단 보고 좀 현금화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8월 달, 9월 달 계속 오면서 이제는 주식 종목들 수는 압축이 돼야 되고 조금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다져진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견은 오늘은 이제 그동안 위에서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그 전략을 유효하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되니까요. 그것도 꼭 참고하시고 지금 저랑 친구 되기 되시는 분들은 그 수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들 공개적으로 정보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친구 되기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목 들어가 볼게요. 어제 광전자 들어갔는데 어제까지는 좀 시장의 하락에 이기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좀 반등을 시도하네요. 자, 그렇죠.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이든 오늘은 뭐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이 아니라면 다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반등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1%든 2%든. 근데 다만 이제 광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나오지만 아주 크진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넥슨 GT나 고점에서 쭉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세게 올라오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그렇고 내일 혹은 오후장이나 내일 정도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자기 갈 길 가고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밀려봤자 아래쪽에서 지지라인이 있는 종목을 고르자라는 부분이었고, 광전자 역시 보시다시피 21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60 이동평균선 이런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다는 거, 그동안 손실이 가도 크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예스24라는 종목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예스24는 그런 관점. 그래서 오늘 사실 예스24가 8%까지 올랐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침 흐름들 상당히 좋았고, 뭐 전체 수익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 종목은 밀려봤다 밀릴 자리가 없고, 그렇죠? 올라갈 자리는 있지만 밀릴 자리는 별로 없다. 다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뭔가가 시장이 다시 의심스럽고 어려울 때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이런 종목은 수익 중이니까, 그렇죠? 2%든 3%든 5%든 수익 중이니까 얼마든지 쉽게 던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종목이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있는 가운 차원이 다르거든요.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 이제 뭔가가 여러분들 좀 좋은 종목들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대로 정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죠. 사실 이렇게 좀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욕먹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락한다 그래갖고 시장 떨어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뭐라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시장이 하락하겠습니까? 이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짚은 것뿐이죠. 그리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아이고 괜찮을 겁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면은 장 좋아지면 금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로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마음의 위안만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진이라는 종목까지만 봐볼까요? 이제 이 종목도 오늘은 좀 빠져요. 어저께까지 강한 상승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수익 실현 좀 해보고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요 정도 자리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 다시 공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4,5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이 기어이, 그죠? 내일인가요? 아마 오염수 방출을 해양으로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싸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가 총리가 좀 한국에 대해서 뭔가가 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또 이제 일본 도발 수혜주 뭐 이런 애국주라고 분리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오늘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연관 종목들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우리 공략해볼 종목을 찾아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과, 오늘 현대차 또 기아차, 좀 전까지도 그런 얘기는 하는데, 와, 기아차가 장중 10% 정도까지. 사실 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원래 이제 좀 안 좋을 거야, 적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 기정사실화 딱 되는 부분들에서 다음엔 또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나 전기차에 대한 화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돼서 좀 안 좋았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기아차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보통 예전부터 한 10년 전 옛날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나면 보통 다음 날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를 또 해요. 근데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기아차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오면서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기아차의 어떤 기대감이나 자동차 쪽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고, 충분히 현대차, 기아차의 국가적 위상,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비하면 오늘 시장 약세를 그쪽이 다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아서 거기에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에 강세를 나타낸다라면 자동차 중에서도
내연기관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네. 있겠죠. 앞으로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은 아닌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쭉 간다라면 뭐 우리가 핸들 조작이랄지 혹은 뭐 엑셀레이터랄지 이런 것들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미래도 그렇게 밝지만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쪽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자율주행차다 아니면 전기차다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차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회사를 오늘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우면서 좀 미래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네. 쪽이에요. IT 쪽이면서 그러면서 전기차와 또 이런 쪽에 연관될 수 네, 있는 어떤 회사입니다. 자, 종목 이름은 5글자고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 번호가 142210 그리고 현재가가 한 6,7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가요. 상당히 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최근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 정도가 정말 이제 반등을 보이기 좋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 회사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장황하게 이제 자동차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완성차가 사실은 모든 거에 대한 종합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부품으로 들어가고 또 부품주 중에서는 뭐 현대모비스 같은 엄청나게 큰 또 굵직한 회사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차가 기계였죠, 기계.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 그리고 이제 뭐 기아가 안 맞물리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자기기화 돼가고 있죠.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전에는 있던 자동차의 반도체가 뭐 들어가봤자 몇 개 안 들어갔을 건데 앞으로 흐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모듈 개발을 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회사 중에 GPI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LG화학의 1차 벤더 납품을 해요. 그래서 2020년 올해 이제 4월이죠. 4월에 2차 전지 설비 제조사인 GPI의 지분을 38%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테슬라의 테슬라에 사용되는 원통형 전지 있잖아요. 이 원통형 전지를 여러 개를 모아서 또 이렇게 하나의 배터리 팩이 되는 건데 요 전지를 이제 제조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는 또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같이 병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도 좀 자동차가 가야 할 길에 지금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포함하고 있고 앞으로 저기다가 더 자율주행에 대해 관련된 부분까지 좀 더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과기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기부에서 자율주행 AI 컴퓨팅 이 모듈 개발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한테 총 사업비 한 23억 6천만 원 정도를 국채 투자로서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 요 제목으로 연계해서 인공지능 기반한 자율주행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투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무언가가 발표로 나오고 디지털 뉴딜이다 아니면은 뭔가 신사업적인 뭐든 새로운 세상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하는 여력을 봤을 때는 이러한 이력이 있는 회사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원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아무래도 한번 그렇죠 만약에 담당 직원이 바뀐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선배들이 했던 회사들 중에서 1차적으로 먼저 선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유니트론텍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싸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반등은 코스닥 반등은 일단 낙폭 과대 종목의 기술적 반등이 일단 1차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서 약간 눌러주는 종목 건드리는 게 보다는
종목보다는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반등을 노리는 게 더욱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안 좋았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 여기서부터 반등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목표가는 7,7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8,000원까지 여력은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낮춰서 7,7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요 라인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120 이동평균선이 오늘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0 이동평균선이 깨져버리면 좀 위험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5,800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직전, 그러니까 6,000원이 딱 깨진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고, 근데 그 이후로 5,800원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린다면 손절이 필요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마도 코스닥 시장이나 시장 자체가 더 큰 폭락으로 가고 있는 때일 거니 그때는 어떤 종목도 사실 소용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 상황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을 때는 늘 경고를 좀 드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경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 하락하고 안 좋을 거에 대한 얘기들은 미 대선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응을 실질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좀 저랑 친구 되시면 많은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단 매니저와 유니트론텍 공략을 해봤고요. 목표가 7,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